XSFM입니다. I, D, W, K. (2019) 설 맞이 기사 읽기 놀이. 이웃과 친지들을 만나는 시간. 2019년 설에 기사 읽기 놀이 주말 시간입니다. 귀향과 귀성의 친구죠.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여러분은 살찔 타임. 그렇습니다. 과식과 스트레스 주의하시고요. 정은정 농축산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물과 함께하죠. 명절. 그렇죠. 맞습니다. 큰일 났어요. 구제역도 지금 터지고. 저희들도 이번 설에 축산물 좀 준비해볼까 하다가 잘하시는 분 만나기가 진짜 어려워요. 도축업자들.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지. 한참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그것도 관계자여가지고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면이 많아서. 맞아요. 네. 정은정 고기를 팔면 어떡해. 응? 아니, 저기를 팔겠죠? 저기 구청장 고기. 그렇죠. 구청장 고기를 막 팔면 어떡해. 연수구청장이요? 네. 덕질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니메이션 채널 관계자 여러분, 권소의 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드로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드로이드도 가끔 맡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첫 번째 기사는 덕질인이 준비해 오셨는데, 네.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번 설 시즌에 덕질인이 이게 덕질인의 회심의 역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기사를 지금 다들 찾아오셨잖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기사를 찾는 과정이 약간 고전 멜로 드라마 같습니다. 평소에는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막상 찾기 시작하면 안 보입니다. 찾으려고 하면요, 하늘이 정해준 운명처럼 인연을 만나듯이 만나야 돼요. 하고 나타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원고에 안 썼는데 가장 강렬하게 운명을 느낀 기사는 안타깝게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가이드 폭행과 성매매 여성을 구인했던 그 예천군 의회 이야기였거든요. 뉴시스 기사였는데요. 예천군 의회 군의원들이 그 해외 연수 비용 전액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네. 근데 자진 반납에 자진해서 니은이 빠지는 오타가 나버려서요. 소개하기 어렵죠, 그러면. 네. 일단 그게 대여용품이었구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권소의 성우가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업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네. 웃기긴 한데 이거를 도저히 성우에게 읽힐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인연을 느낀. 네.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찾는 과정에서 본 게 아니라. 네. 그냥 지나가다가 접한. 그렇습니다. 즉, 인연이었던 기사입니다. 네, 그 기사는 광고를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 집어 콕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초미세먼지까지 확실하게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토요일 광고. 겨울이 너무 춥지 않습니다. 네.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요. 근데 추워서 좋을 거 있나요? 그래서 이제 11월에 롱패딩 제값 주고 산 사람들이 모두 바보가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요. 저는 어머니를 사드렸거든요. 네. 살다가 처음 사봤거든요. 네.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계세요. 네. 너무 따뜻해. 올겨울은 든든하게 나겠어? 라고 말했죠. 네. 11월에. 제가 사드린 롱패딩이 아니고 날씨가. 네. 올겨울은 춥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겨울에 남는 건 미세먼지밖에 없습니다. 유명상 PD님이 뭘 했을까요? 아니지. 조물주가 뭘 했을까요? 네. 할인 이벤트를 연장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광고주와 더불어. 참으로 전능해요. 네. 에어비타 역시 할인 이벤트가 지속 중입니다. 근데 이 에어비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당자가 약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백색 가전의 경우, 할인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영원히 지속할 수도 없고, 저희가 설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000원씩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더스트 제로 2하고 카 에어스톤을 각각 10,000원씩 할인을 하고 있는데, 이 할인 기간은 긴장감 있게, 어느 내가 예고 없이 끝낼 예정입니다. 맨날 전화해서 문의해요? 아니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가격을 확인해 보시다가 2분 전까지 고민하다가 이제 결심했어 하고 구매를 누르시면은 할인이 끝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사는 마음으로. 그렇죠. 빨리 오란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를 만나보시죠. 한국 문재인 정권 제2의 베네수엘라 되나. 블루투데이 2019년 1월 29일 0시 0분 제인팍. 일단 이 이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발음을 하기가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JANNEPAK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발음할까요? 제 상식으로는 잔느박입니다. 얀느. 그렇게도 가능하죠. 스칸디나비오 네. 스타일로 하면 안 돼? 한. 그러니까 ANN이니까요. 잔느박인데요. 본인은 제니박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미국에 좀 오래 계셔본 분들이 이런 류의 미국 이름 영어 표기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좀 답을 좀 부탁드려요. 이게 일단 JANNE 팍은 뭐라고 읽을까? 일단 음차할 때 A는 보통 어이로 음차되지는 않잖아요. 여튼간에 그리고 이 기사 제목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일단은 느낌표와 느낌표가 있어요. 물음표 사이에 아주 느낌이 있잖아요. 네. 느낌표가 있어요. 제2의 베네수엘라 되나! 저는 그 느낌을 균열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참고로 이 기사의 말미에는요. 글쓴이의 한국어 이름이 박금자이며 재미동포 언론인이며 네. 20여 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이며 현재 미국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니기 힘든데 여튼. 이 소개를 보면 커리어가 굉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니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글쓴이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돌리도록 하죠. 네. 일단은 기사에 집중합시다. 그래 봅시다. 제목은 큰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요. 제목은 한국 문재인 정권 제2의 베네수엘라 되나 하고 큰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인용이라는 말이죠. 누구의 말일까 궁금하시죠? 본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쓰기 전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내가 말을 했으니 이제 인용을 하겠어. 따라서 이제부터 기사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폭망 안보 해체 사회주의 좌파 정권 실어 망명 행보 늘고 있다. 이 강력한 16자 경제폭망 안보 해체 사회주의 좌파 정권. 사회주의 우파 정권을 만나기 어려운 일이죠. 여튼. 그럼 폭망 이런 말을 쓰나요? 네. 이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이거를 그냥 표준어처럼 쓰고 계시고요. 망명을 하신 분이 있는지 지금 좀 궁금하네요. 26일 현지 토요일 아침 휴일인데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뉴욕에서 열리는 UN Security Council Meeting on Venezuela에 대한 회의에 참석을 마치고 영어로 기자회견을 써 있습니다. 가졌다. 이것만. 이 약간 권대성호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괄호 열고 UN 안보리의 베네수엘라. 써 있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안정된 정권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합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미국이 지켜나갈 것이라 선언했다. 문장 구조가 묘하게 불안정하죠? 아니 노골적으로 불안정한데? 네. 이 기사문의 전체적인 경향이 이렇습니다. 진짜 논평 기사인데요. 전부 이래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유엔 안보리 의로 줄어든 정도는 넘어갑시다. 제가 아까 짚었으니까. 네. 대신 문장 내에서 의미상 주어와 문법상 주어가 막 뒤섞이고 목적어가 생략되고 그래서 문장이 어색해지고 하는 등의 기초문법 혼란이 보입니다. 네. 일단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통일사회당의 마두로 정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흔히들 차베스 독재 정권의 후신이라고들 보고 있어요. 네. 반면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는 야당이 70%를 석권했고요. 그 야당 중에서 인민의지당이 선두했습니다. 인민의지당의 후안 과이도가 국회의장을 맡고 있죠. 현재 마두로 대통령은 대선 때 부정선거 의혹이 매우 짙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난 1월 15일 과이도는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선언했고요. 국내외에서 이를 인정하려는 세력과 나라도 꽤 많습니다. 아까 위문단에서도 좀 알아듣기 힘든 문장이지만 드러났듯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과이도 의장을 지지합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을 위시한 구공산권 국가들은 마두로를 지지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외신 보실 때 베네수엘라 얘기 나오면 주로 이 얘기입니다. 네. 예. 한편 국가 경제는 차베스 정권 말기부터 시작된 실정으로 인해서요. 초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입니다. 2017년에는 2600%, 2018년에는 30,0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여기서 윈도우즈를 샀다가 낭패를 본 네. 적이 있죠.
2억 3천만 프로를 찍어봤던 짐바브웨가 보기엔 좀 우습겠지만요. 국내도 혼란하는데 국외 여론까지 반으로 갈라져 있어서 잘못하면 베네수엘라 내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무서운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JANN 입학 기자는 경제폭망 안보해체 사회주의 좌파 정권시로 망명행보 늘고 있다는 말을 했군요. 네, 그게 한국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였던 거죠. 네. 난민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시위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사 보시죠. 네. 러시아, 중국, 시리아 등은 사회주의 독재를 지향하는 마두로 정권을 계속 지향해 나갈 것이고 마두로 차베스의 위협적인 정권을 완전 청소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협력해 나섰다며 현재 베네수엘라 의회도 지지하는 임시 대통령 과이도 의장의 역할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선 또 왜 스페인 말 그대로 갖다 쓰고. 의장의 이름은 그냥 스페인어로 썼습니다. 네, 과이도죠. 그 알파벳으로 썼죠. 아니 근데 청소라는 말은 너무 무서운 말인데. 아니 근데 마두로도 있고 차베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베네수엘라도 있는데 왜 과이도만 영어로 썼을까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위에는 한글로 썼으면서. 여러분 다 놓치고 가셨네요. 러시아, 중국, 시리아를 병기할 때 사이에 마침표를 썼어요. 근데 마두로와 차베스를 병기할 때는 쉼표를 쓰고 있습니다. 구두점 사용이 제멋대로입니다. 외국분이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따라서 러시아, 중국, 시리아 등은 이거는 세 문장이군요. 네, 러시아, 중국. 그러면 시리아를 그럼 시리아의 등은 뭐죠? 시리아의 등이라. 네. 그리고 이 긴 문장에서 주어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의미상 주어가. 그래서 과이도 의장을 응원하는 쪽이 어디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일단 쓰인 대로만 해석하면요. 문법상의 주어는 러시아, 중국, 시리아 등입니다. 그럼 이 나라들은 마두로 정권을 지향하고 동시에 과이도 의장을 지원할 예정이 됩니다. 그냥 막 퍼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3개의 문장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그러다가 주어가 실종된 거예요. 그 실종된 주어는 앞 문단에 등장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죠. 네. 또 이유는 알 수 없죠. 왜 마두로는 다른 이름들은 한글로 쓰고 과이도는 영문으로 알파벳으로 썼는가? 그렇죠. 네. 아무튼 한국식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러시아, 중국, 시리아 등은 홍준표를 지향하고 동시에 문재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보시죠. 양자역학인가? 경제를 폭망시키고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가 걸려있고 베네수엘라 정권을 싫어하는 국민들은 망명길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베네수엘라는 알파벳으로 썼습니다. 미국은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가장 인도적이고 외교적인 개입이라고 말한다. 미국이 개입이에요. 그렇구나. 미국은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가장 인도적이고 외교적인 개입이라고 말한다. 네. 줄이면 미국은 개입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개입이거나 미국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묘하게 불안정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가장 인도적이고 외교적인 개입이라는 표현에 국무과인 제 가슴이 다시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개입은 그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한 개입이라서. 따라서 이건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죠. 이쯤 되면 이제 그 눈치 빠른 청취자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기사를 골라오면서 한 것은 거대한 교정 쇼입니다. 그렇죠. 보시죠. 문장 구조상 주어는 미국으로 보여요. 근데 정확히는 의미상으로 보면요. 여전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즉 폼페이오 장관이 이러이러하게 말한다는 거죠. 즉 폼페이오 장관은 베네수엘라 현실은 이렇다고 말한 후에 미국은 이런 현실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문장을 시작해서 이것은 가장 인도적이고 외교적인 개입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주어가 다 다른 세 문장을 하나로 합치고 그 주어를 모두 생략하니까 이런 이상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에요. 황석희 번역가가 가끔 자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번역본을 보고 원문이 어땠을지를 파악하는 일이죠. 틀린 번역본을 보고. 그죠. 아니요, 저는 과연 이분이 영문으로 먼저 썼을 것인가. 그걸 의심해야 한다고. 아니, 봅니다. 이제 우리는 원문을 파악한다기보다 의도를 파악하는 그쵸. 거죠. 문장의 그 원래 얘기를 의도를. 잠시 후에 해볼게요. 원래 이 글이 어떻게 되었어야 했는가를 복원해 가는 겁니다. 보시죠.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제사회 국가들이 일제히 미국의 베네수엘라 구하는 액션에 동의했으며 액션은 왜 영어로 썼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미국에 협력할지는 의문이다.
작금의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법치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문장을 좀 끝내시라고.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보안이 철저히 허물어진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질서가 난무하고 있다. 어디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너무 멋진 게 이 나쁜 상황에서 질서가 난무해. 일단 모순이죠. 법치가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무자비하게 질서가 난무합니다. 질서가 어떻게 하면 무자비예요? 자, 이래서 제가 오늘 질서라는 저 보안 과정 있나 보지. 그래서 제가 오늘 교정쇼가 된다고 한 겁니다. 단 한 문단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문장에 조사 르이 빠져 있죠. 베네수엘라 구하는 액션. 그런데요, 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구하는 여기에다가 르를 되살려 넣어도 어색해집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를 구하는 액션에 동의했으며 뭔가 이상하죠? 따라서 미국 의를 미국 이로 고쳐야 하는데요. 그렇죠. 미국이 구하는 거죠. 그럼 또 앞부분에 국제사회 국가들이 이와 같은 같은 조사가 쓰여서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생각은 쓰는 사람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이를 은으로 고쳐야 문장이 매끄러워지죠. 즉 글쓴이가 조사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번 나올 테니까 제가 미리 말하자면 특히나 이제 미국 사회에서 그 한국어 언론 매체를 다루는 게 직업인 사람일수록 이 교정 문제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언어가 잊혀지니까. 네. 이제 세컨 랭귀지가 되니까 이게 점점 더 이게 실제로 1.5세대, 2세대 교민들의 저는 이제 가끔씩 사석에서 그냥 LA 사투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어 쓰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언론인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가 조사를 잘 못 쓸 그 상황인 것 같다 싶으면 아예 조사를 과감히 생략하죠. 오히려. 베네수엘라 구하는 액션. 근데 차라리 그게 더 나은데 여기는 그 나은 상황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왜냐면 네. 이 사람은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잖아요. 출입할 때가 많으니까 한국말이 까먹어지잖아. 그러면 기자를 하지 말고 출입만 해야죠. 그거는 관광객이죠. 도스트 하면 되겠다. 도스트 이렇게 딱 데리고. 액션만 영문으로 적혀있는 이유로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 와서 영문이 잠시 가출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질서가 난무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법과의 이상향인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조조와 제갈량이 건설하고자 했던 그 사회 시스템이 냉정해서 공평한 그런 법치국가인가. 그러니까 그 제갈량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의 이유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장 무자비한 건 질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질서가 난무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질서가 무자비할 수 있죠. 함무라비처럼 눈에는 눈 해줘야. 그리고 그래야만 그게 사회 전체에 난무할 수 있죠. 하지만 역시 모순입니다. 왜냐면 법치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법치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질서가 난무할 수 그렇다면 도교인가? 난 사람일 거라 생각해. 저도 처음에 그 생각부터 했어요. 왜? JIL 하고 서실 수도 있죠. 왜? 아, 지읒 재겐질 할 때 왜 지읒이라는 이름이 한국계군요. 많다니까 근데- 구미권에. 지일 서씨가 서질씨인데 테러 분자셨군요. 잔느 박처럼 아니 근데 그러면은 재견질. 무자비하게 정은정이 난무하고 있는 건 말이 돼요? 무자비하게 폭력을. 아니 왜 우리 저 지난번에 공개방송 끝나고 술자리에서 무자비하게 난무하셨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 정은정이 무자비하게 난무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지일 서씨인 거지. 이제 파악했습니다. 왜 이걸 몰랐을까? 지일처럼 흔한 이름이 어딨다고. 그럼요. 엄청 흔해요 미국에서. 이게, 우리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늙으니까 배가 아프다가 오래 가면 등이 아프네.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영문 이름을 쓰고 있으면은 이분 미국에서 오신 분인가? 그렇죠. 네. 그리고 중간에 이유모를 부르시니 끼어있죠.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과연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책에 동참할 것인가? 그 잔느박인지 제니박인지 모를 이분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는데 아니 한국이 동참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혹시 뒤에 나올지 보겠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주민들이 지난 4일 현지 시각 물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제 파탄 상태인 베네수엘라 국민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생필품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카라카스도 그럼 원어로 써주시지. 그리고 아까부터 처음에는 베네수엘라라고 썼는데 지금은 한글로 베네수엘라라고 써주시고 계세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독자들이 알겠지? 이러면서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액션은 모를까봐. 그렇죠. 작금의 문재인 독재 정권이나 다름이 없는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비교해보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군요. 초록은 동색으로 망해먹은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문재인이 과연 임시 과이로 임시 대통령을 지지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이름이 임시 이름이에요? 예명. 임시 이름 뭐냐면 자 정치용 다시 이름. 한번 과이도는 저걸로 저는 이분의 플레임은 후안 과이도입니다. 네 과이도는 지금 알파벳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신 겁니다. 임시 과이도 임시 대통령. 따라서 윤세민의 추측은 옳죠. 이름은 임시 이름이다. 나중에 성이 바뀌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전히 한 문단도 그냥 지나갈 수 그리고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바뀔 성은 서씨예요. 지금 지읒서가 난무하니까요. 사실 그리고 이 사람 후안 아니다? 그 왜 결혼하면은 서씨가 그렇죠. 바뀌잖아. 지혜서 씨랑 후안 과이도랑 결혼할 거예요. 일단은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문재인이 라는 문구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 영혼이 또 가출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그럼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무슨 의무나 책임이 있습니까? 인도주의 외에. 네. 그리고 여기서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과 베네수엘라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논리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분의 신발을 신어봅시다.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쳐봐요. 쳐봅시다. 하지만 남한에는 3만%의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3만%면 신라면이 한 36만 원 하는 얘기인데 안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마트 갔을 때. 그러니까 만 원짜리 그런 초인플레이션 한국에 없고요. 야당이 국회 다수도 아니고요. 국회가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비난하며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국회의장이 대통령님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난민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뭔가 이상하죠. 왜 똑같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요. 초록은 동색으로 망해먹으는 무슨 말일까요? 초록이가 동색을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쉼표라는 구두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도 쉼표를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초록은 동색으로 뒤에 쉼표가 붙어야 의미 운동을 막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방금 임시가 두 번 연속으로 쓰였는데요. 다시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임시는 영문으로 적은 이름 과이도 뒤에 띄어쓰기 없이 붙어 있습니다. 과이도 임시. 여전히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과이도 임시가 붙어 있어요. 임씨랑 결혼한다. 베네수엘라 사건은 한국의 태극기 우파 국민들이 몸부림치며 안보를 걱정하고 인권을 부르짖으며 매주 아스팔트 위에 나와서 사회주의가 싫다며 외치는데도 외면하고 있는 현 문재인 정권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과 같은 진풍경이다. 야, 이제 한 문단도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지칩니다. 네. 이번 문단도 한 문장인데요. 역시 주술 관계가 묘하게 안 맞는 듯 하면서 맞습니다. 베네수엘라 사건은 진풍경이라고 서술할 수 있지요. 네. 이거는 맞는 문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근데 의미상으로는 안 맞아요. 그죠. 이게 서울을 출발해서 전라도를 돈 다음에 강릉에 갔다 부산에 온 거예요. 뭐로 가도 부산에 간 거지 지금. 근데 이쯤 되면요. 어색한 문장, 틀린 문장을 교정하는 것 자체가 중노동이 됩니다. 네. 교정보다 그냥 새로 쓰는 게 나을 정도죠. 이 문장은요. 쉼표를 적절히 넣어서 의미 구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 문장입니다. 쉼표 없는데 지금 권소성어 저렇게 읽은 거예요 지금. 문법은 딱히 틀리지 않았는데 이해가 어려워요. 지나친 만연체는 이렇게 혼란을 줍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코멘트를 할 용기가 없어요. 다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태극기 시위를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대대적인 시위에 비견할 정도로 크게 해석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박근혜 퇴진 시위는 세계 전체를 뒤엎을 정도로 엄청난 시민의 목소리로 해석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실을 빨자면 이게 그 언론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친한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의견을 내주는 사람이 10명이면 1000명으로 보이는 증상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어느 나라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 나라를 제일 엄하게 다루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참여정부 시절 국가에 봉사했던 사람들을 감옥행으로 보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베네수엘라를 다루고 있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액션을 똑바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액션은 영원히 영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감옥행은 어디냐? 네, 얘기해요. 근데 왜 참여정부 시절이 그러니까 드디어 고칠 것이 없는 문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액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영문으로 표기했죠. 그렇게 기뻐하며 넘어가려는데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폐청산으로 인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참여정부 시절 국가에 봉사했던 사람들이래요. 난 못 봤어 이거. 이명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연장선일까요? 그렇죠. 참여정부였구나.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죠. 네. 와. 네. 아니, 뭐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네요. 폼페이오 장관의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의 발언을 간추려본다. 이거 역시 왜인지 알 수 없는데요. 이 문장만 파란색입니다. 여기는 지금 대본에 살아있지 않은데 이게 파란색이에요. 다 검은색 그렇군요. 혹은 보라색이다가 이것만 파란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링크를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부터는 안드로이드가 영문으로 읽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영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번역본이 나오고 있거든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원문 으로 추정되는 문장과 그 번역문이 번갈아 나옵니다. 네. We hop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support the people of Venezuela and the people of Venezuela and the transitional government led by Juan Guaido. 우리는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국민과 후안 과이도가 이끄는 과도 정부를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원문 파트에 The People of Venezuela의 OF가 LF로 오타가 나 있습니다. 만약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다면 그 국민들은 People LF 베네수엘라요. IF가 아니고 LF는 뭐야? LF 뭐지? 따라서 원문을 어디서 복사해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잔느박 혹은 제니박 본인이 타이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번역 자체는 타당합니다. LF는 LG 패션이네요. 참고로 이 원문이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설까 거기까지는 괴롭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후안 가이도? 후안 가이도 왜 후안은 영어로 또 안 써주지? 과이도를 한글로 썼어, 여긴 또. 번역본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또 과이도라고 썼어. 알파벳으로. 네. As we read reports of peaceful Venezuelan protesters killed or wounded, we also repeat our insistence that Venezuela's security services show restraint. 안전하고 민주적이며 풍요로운 길로 베네수엘라 평화시위대가 가길 원하며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는 보도를 읽으면서 베네수엘라의 보안 서비스가 제한을 가한다는 주장을 반복한다. 여러모로 방심할 수 없는 기사문입니다. 번역을 칭찬했더니 곧바로 번역이 어색합니다. 그리고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안전하고 민주적이며 풍요로운 길로에 해당하는 표현이 원문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이상한 번역문 때문에 문장을 직접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번역을 편하게 하려면 먼저 참고할 초벌 번역을 만들어두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긁어서 구글 번역기에 넣어봤어요. 그러자 이 번역문에서 원문에 없는 앞부분을 제외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즉 이 문장을 번역한 것은 잔느박 혹은 제니박이 아니라 구글입니다. 구글 진짜? 번역기를 돌린 거예요? 네. 베네수엘라 그런 짓은 왜 하나 했더니 이런 게 나오다니. 베네수엘라 평화시위대가 사망당하거나 부상당했다는 보도를 읽으면서 베네수엘라의 보안 서비스가 제한을 가한다는 주장을 반복합니다. 라고 뜬 거예요. 왈도체였구나 이게. 네. 이 왈도체가 번역기에서 나온 겁니다. 번역기 돌렸구나. 그래서 초벌 번역은 포기하고 그냥 제가 곧바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평화 시위대들의 부상과 사망 소식이 들려오는 바 베네수엘라의 시위 진압 중단을 촉구합니다. 이 정도죠. 다음 보실까요? President Trump and I fully expect that our diplomats will continue to receive protections provided under the Vienna Convention. Do not test the United States on our resolve to protect our own people.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외교관들이 비엔나 협약에 따라 보호를 계속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결의에 대해 미국을 시험하지 마라. 이 번역은 또 구글 번역과 약간 다릅니다. 저는 또 구글인 줄 알고 넣어봤는데 좀 달라요. 앞문장은 저 번역이, 뒷문장은 구글 번역이 좀 더 매끄럽습니다. 나는 이거 왜 이런지 알 것 같아요. 왜요?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잔느박 씨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후배 기자들한테 시켰는데 엿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아, 후배 기자가 있다면 그 대학원에서 교수들이 그거를 해요. 물론 교수님들이 번역서 낸다고 친구 자식한테 부탁해 줄 수 있어. 대학원생들한테 잘라서 숙제를 시켜요. 맞아. 그러면은 영어도 못할 뿐더러 우리도 다 번역기 돌리죠. 그리고 이제 복수를 하고 싶으니까 곳곳에 이런 비문을 막 숨겨놓거든요. 그러면 제가 더 궁금해지는 게요. 이렇게 세 문장이 번역을 했는데 첫 번째, 세 번째 문장은 사람이 번역하고 두 번째 문장은 구글이 번역했거든요. 왜 두 번째만 구글에 외주를 준 걸까요? 자기도 했다가 시키기도 했다가. 아이 지금 저 농축산인이 한 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엿먹으라고. 저는 그래서 insistance나 restrain이라는 단어가 어려웠던 게 아닐까. 한국말만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 영어도 못하시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출입하는 너 이제는 잔느박이 궁금하다.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미국에 사시고 여러 부처에 출입하는 기자시라는데 설마 영어 실력이 이 정도일까? 일단 번역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논평이 이어집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고성 발표가 베네수엘라에만 속한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어쩌면 한국의 현실을 꿰뚫고 있는 미국의 총체적인 성명으로 들린다. 아니에요. 미국은 한국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에 대해 성명을 낸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표현도 약간 이상합니다. 베네수엘라에만 속한 게. 발표가 베네수엘라에 속해 있어요. 발표는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했는데. 발표가 속해 있어. 네. 이거 지소가 베네수엘라에만 대한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적어야죠. 이게 무슨 심리냐면요. 한국과 베네수엘라가 같은 반의 학생이에요. 근데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학주나 담탱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알아서 겁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아, 근데 심지어 같은 반도 아니에요. 저희는 동아시아 반이고요. 여긴 남아메리카 반이거든요. 아무튼 옆반에서 무서운 선생님이 뭐라 했어. 겁먹어라 이거 아니야. 네. 네. 그리고 이 성명을 한국에도 보내는 거라고 해석하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그렇게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고 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에 문법적으로 흠이 없는 문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에요. 문법이 틀리지 않으면 내용이 이상하고요. 그렇다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법이 틀리면 내용이 정상적이냐? 네. 아니라는 게 함정이에요. 보시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현실을 꿰뚫고 있는 미국이 꿰뚫고 있다는 그 한국의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네. 한국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김정은의 경제협력을 야합해 경제가 폭망하고 있고 적국, 북한과 9.19 군사합의로 군 무장해제와 국가안보는 이미 공백 상태이고 군 무장해제가 공백 상태면 무기가 빽빽하게 차 있는 건가요? 무장해제란 없다. 해제된 곳이 없다. 네. 미군을 철수, 키, 위해, 방위비 분담금에는 김정은 퍼주기보다 야박하고 미 대사관 앞에서는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미 대통령 사진과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온갖 미군과 미 외교관에 대한 반미정서 표출과 과격 행동이 난무한 데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는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문단에 빠짐없이 첨삭거리가 있을까요? 보시죠. 이 긴 문장이 한 문단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술관계는 이분 거의 움베르토 에코급이에요. 언어를 잘 다루시기가. 주술관계는 이미 안중에도 없습니다. 장미의 이름 같네. 자, 이 긴 문장 제일 앞에 있는 주어는 한국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장 제일 뒤에 있는 마지막 수로는 소름이 돋는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소름이 돋는 걸까요? 근데 이 문구는요, 의미상 따로 붙은 부분이고 의미상 주어가 글쓴이 본인인 것 같으니까 소름이 돋는다는 빼고 보죠. 그럼 주어에 대응하는 수로는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폼페이오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경고였던 거예요. 이쯤 되면 대략 정신이 멍해집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경고를 해주는 거죠. 누구한테? 다시 보면요, 예, 주술관계가 틀어지는 부분은 그 야박하고 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에는 김정은이 퍼주기보다 야박하고 미 대사관 앞에서는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미 대통령 사진과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온갖 미군과 미 외교관에 대한 반미정서 표출과 과격 행동이 난무한 데 대한 이라는 부분부터는 다른 주어가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트럼프 사진과 성조기를 불태우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버렸죠. 실제로 그런 말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중간에 미군을 철수, 키, 위해. 이건 띄어쓰기 오류의 걸작이죠. 미군을 띄고 철수 띄고 키 띄고 위해입니다. 철수의 키를 위해 미군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글쓴이의 스타일상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체 철수 씨는 키가 몇이길래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군대와 방위비 분담금과 김정은이 연루되는 걸까요? 아, 이거 요즘 김남주 씨가 광고하시는 키울 수 있을 때 키워주라는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키입니다. 아이의 키. 키-E-Y 아니에요? 그렇다면 얘기가 됩니다. 철수 씨가 어떤 정치적인 돌파구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말이 잘 되는데. 아니면은 그 옛날에 오줌 싸면 머리에 쓰던 그 키. 탈곡하던.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XSFM입니다.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짤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 네, 그죠. 그때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 본인은 제니라고 하죠? 제니팍 이러고서. 저는 잔느팍이라고 읽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이 저희들은 지금 대본에서 작게 써놨잖아요. 이게 원본을 보시면요. 커요. 이 백악관에 사람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제니팍 씨로 추측되는 어떤 사람이 웃고 있는데요. 이 배경과 사람의 레졸루션이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네. 그 4명의 백인 남녀 리포터들이 실내에서 무언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화면, 이 사진의 바깥쪽을 보면서 한 명은 마이크도 들고 있네요. 그 사진의 중간 하단에 잔느박 혹은 제니박이 서서 웃고 있습니다. 아, 서 있는지는 모르겠네. 앉아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매우 어색해요. 왜냐면 글쓴이 본인이 증명사진처럼 흉부 이상만 나와 있거든요. 피사체가 받는 조명 상태가 약간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조명 상태도 다르네요. 합성이 의심됩니다. 크로마키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현재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영상 디자인 전공자 한 명, 이분은 합성을 의심했고요. 만화가 이정범 씨한테 물어봤더니 합성인지 아닌지를 확답하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네, 이정범 작가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그냥 의심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좀 애매하네요. 조명 방향은 같은데 지금. 근데 크로마키라면은 이 접합부에, 그러니까 합성 접합부에 열화가 잘 안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이런 사진이 좀 많긴 해요. 네, 네. 나중에 저희가 이 소셜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이 기사에 들어갈 이유가 1g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사진이라는 거예요. 네. 미국이 손을 봐야 하는 나라는 반드시 보고야 한다는 경고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최악의 인권 유린국, 테러리스트 국가, 미군을 혐오하는 배신자 국가는 앞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본다. 한국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드디어 베네수엘라와는 달리 미국이 손볼 것이 없는 문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베네수엘라도 미국이 손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번에는 숨겨진 요소도 없이 완벽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과도한 띄어쓰기 같은 것은 있지만 이제 그 정도는 보이지도 않아요. 주제문이 나왔습니다. 미국 말을 잘 듣는 것은 한반도 평화로 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진심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미군을 혐오하는 배신자 국가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의 중요한 사업에 정면으로 반대하라는 뜻인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보수 언론의 기자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하네. 여튼. 문재인과 김정은의 야합을 미국은 알고 있다.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속아주는 척하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른다. 중국과 러시아, 남한, 북한이 합세해서 미국을 배신한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비핵화한다고 꼼수 부, 려, 동맹을 이탈하고 중, 러, 북과 한 패거리가 되는 날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걸 문재인은 알아야 한다. 아, 이런 타이밍이죠. 흥받아서 아까 주제문 말하고 좀 더 말하는. 네. 미국이 야합에 속아준 것이
2번이나 열리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인가 봅니다. 그렇죠. 이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전한 구두점 활용을 지적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쉼표를 써야 하는 부분에 마침표를 쓰고 있습니다. 남한,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로 한 문장이 끝났고요. 그렇죠. 남한과 북한도 마침표로 구분됩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문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잘못 쓰인 부분에 쉼표를 바르게 넣어도 의문이 하나 남아요. 중국과 러시아는 왜 괄호 바깥에 있고 남한과 북한은 왜 괄호 안에 있는 것일까? 그렇죠. 네. 따라서 이게 붙이면 러시아 옆에 괄호 열고 남한 북한이 됩니다. 네. 남한과 북한을 오히려 묶는 것은 본인 같은데요. 우리가 갑자기 사할린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걸 왜 괄호에 넣었지? 그쵸. 본인 의도는 강조였을까요? 그리고 꼼수 부와 려는 왜 띄어쓴 걸까요? 여전히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 계속 미 국무성 폼페이오 장관과 백악관 NSA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베네수엘라 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자들과 브리핑을 나눈 것에 대해 심상치 않은 느낌이다. 다시 한번 문법은 틀리지 않은데 내용이 약간 이상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대륙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 멀지 않은 나라니까요. 베네수엘라에서 카리브해만 횡단하면 곧장 미국 동남부입니다. 물론 사이에 카리브해 섬나라 국가들이 있지만요. 남북한과 관계없이 미국에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건덕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존 볼튼의 직함을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써놓고도 앞에 NSA를 또 썼어요. 존 볼튼의 영문 직함은 National Security Affairs로 약자가 NSA가 맞습니다. 영문으로 한번 한국어로 한글로 한번 중복 표기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임시 과이도 임시죠. 아니요, 저는요. 왠지 국가안보국으로 번역하는 National Security Agency와 헷갈린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저도 그런 의심이 살짝 듭니다. 하지만 존 볼튼 보좌관은 NSA에 소속된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직속이죠.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오만과 독선으로 김정은과 야합하여 한국이 공산국가로 가기 전 진정한 보수 우파의 리더가 나와 미국과 힘을 합하여 총체적 난국을 평화로운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하루빨리 재창설해 나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750만이 넘는 재외동포들의 염원이다. 여전히 띄어쓰기는 문제가 많고 문장은 너무 깁니다. 가기 전이 붙어있고 재창설은 떨어져 있죠. 이런 띄어쓰기는 사소한 오류인데요. 지금까지 웬만하면 지적하다 보니까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이거 네. 아니에요? 보수 우파의 리더가 나와 위드미. 나랑 가자고 난 그렇게 해석했는데. 나와 미국과 힘을 합하라. 보수 우파의 리더가 나와 미국과 힘을 합하여 나와 나. 3위일체. 보수 우파의 리더와 나와 미국. 조제 호랑이 그리고 나처럼. 그러면 딱 맞아. 그리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재외동포만의 염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박근혜를 탄핵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다루어 나갈 일이 멀지 않았지 않는가 생각해본다. 멀지 않았지 않는가는 뭐예요? 가만있어 그냥. 뉴욕에서. 네, 기사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백악관 워싱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뉴욕에도 있어요? 사는 데는 뉴욕인가 보죠. 근데 그러게요. 백악관 출입 뉴욕하고 워싱턴 좀 멀지 않아요? 멀어요. 굉장히 멀죠. 네. 네. 제가 미국 딱 2번 가봤거든요. 되게 멀던데. 일단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현재가 왜 같은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저희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네. 마무리는 쉼표를 단 뉴욕에서로 끝났죠. 영문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 방식이죠. 그렇죠. Sincerely. 네. With love. 미국 거주자임을 강조하는 디테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왔지 않는가는 이제는 지쳐서 신경 쓰기도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면 쉼표 다음에 이름이든 나와야 될 거 아니나. 그렇죠. 여튼간에. 네. 여기까지 기사문을 분석하고 나서 저는 말했지 않습니까? 지쳐 있었다고요. 근데 도저히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미국의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국회를 모두 출입하는 기자인데 글이 왜 이따위인가? 그리고 합성이 의심되는 아까의 그 사진. 그래서 굴쓴이를 추적해봤습니다. 우선은요, 미국 연방부처, 특히 백악관 출입 기자의 자격을 찾아봤습니다. 네. 한국어로는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월간지 신문과 방송에 2003년 3월호에 이도선 당시 연합뉴스 부국장 대우 기획위원이 게재한 글을 찾았습니다. 이도선 기자에 의하면요, 백악관을 비롯한 연방정부 부처의 상주 기자와 출입 기자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국의 출입 기자에 해당하는 것이 상주 기자입니다. 따라서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구분됩니다. 상주 기자는 기자실에 책상도 있고요. 무료 유선 전화도 받습니다. 원래 기자실에 있는 그거예요? 네. 상주 기자들이 사용하는 기자실은 당연히
브리핑룸과 달리 엄격한 출입 보안을 거쳐야 하죠. 거기 멤버들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잔느박 혹은 제니박, 아니 귀찮으니까 그 한국명인 박금자 씨로 하죠. 박금자 씨는 기자실에 자리가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주 기자는 약 50여 명 정도인데 네. 명단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서도 KBS에 한 명, 조선일보에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50명 안에 해외 기자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한국에 두 명 들어가는 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간 거죠. 한국식으로 로컬라이징 하면요. 출입 기자가 아니라 그때그때 출입증을 받는 일반 기자 신분이 박금자 씨의 신분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출입 기자들은 출입증을 어떻게 받을까요? 2003년 당시 이도선 기자의 설명을 보면요. 현재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연방부처는 신청을 받아서 기자 출입증을 발급해 줍니다. 당연히 요건이 필요하겠죠. 국무부의 경우에는요. 회사가 있어야 되고요. 회사에 특파원 발령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사관의 확인증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져가서 신청서까지 작성해서 이렇게 내도 정식 출입증은 최소 2-3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식 출입증이 있으면은 그것만 내고 이렇게 브리핑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신원도 조회하고 출신지와 경력도 조회하고 자신과 가족의 재정 상황까지 조사한답니다. 그런데 발급을 받아도 발행하는 기사의 수가 적으면요. 그 출입증을 취소하거나 재발급을 안 해준대요. 즉 기사도 안 쓸 건데 왜 출입하냐는 질문인 셈이죠. 발급을 받지 못했거나 발급 받기 전에는 당연히 임시 출입증을 매일매일 새로 받아야 됩니다. 일회용이니까요. 네. 물론 정식 출입증에 비하면요. 출입 허가를 받는 공간이 훨씬 적고요. 임시 출입증은요. 그래도 브리핑룸은 들어갈 수 있대요. 박금자 씨는 임시 출입증을 받았을까요? 정식 출입증을 받았을까요? 알 수는 없죠. 다만 두 가지 팩트는 발견했습니다. 이도선 기자에 의하면요. 그 해당 부처에 공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관계자와 안면을 트고 친분을 쌓으면 정식 출입증을 조금 빨리 받을 수 있거나 임시 출입증 발급이 좀 편해지는 소수의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2005년에 언론 보도들을 보면요. 오바마 행정부가 대형 블로그 편집자에게 출입증을 발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례적인 뉴스네요. 네. 근데 지금도 비슷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블로그가 인터넷 언론의 중요한 요소가 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반영한 거죠. 따라서 박금자 씨가 어찌어찌 잘 뚫으면요. 임시 출입증 정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필요한 조건은 부처의 공보실 관계자 중 1명 이상씩과 절친을 맺고 기사를 자주 써서 보여줄 것이십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해가 안 가죠. 출입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네. 자, 그러면 박금자 씨는 블루투데이 소속으로서 출입증을 얻었을까요? 박금자 씨는 2017년 7월 21일부터 블루투데이에 논평 기사를 송고하고 있습니다. 1년 4개월 됐다고요? 이 기사들은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에 먼저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기사 작성 빈도는 평균을 대충 잡아서 한 달에 한두 번입니다. 적네요. 미국 연방부처에서는 이게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기준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만. 참고로 홈페이지는 블로그라고 되어 있지만 스킨이 꽤 멋지고 세련됐습니다. 좋은 거 사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의 홈페이지 블로그에는요. 블루투데이의 이름이 없어요. 즉 블루투데이 전속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재미 언론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블로그를 막 돌아다녀 봤는데요. 백악관, 웨스트윙 현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내부 등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긴 합니다. 관광 가면 다 찍을 수 지금 있는데. 본인 사진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관광인가 봤는데 목에 기자 출입증, 그러니까 프레스 패스를 목에 걸고 있어요. 네. 임시 출입증으로 보입니다. 90년대로 보이는 사진도 있는데 이 사진에서도 프레스라고 적힌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할 수 있네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기자 중에서 취재처에서 자기 사진을 가장 많이 찍힌 기자네요. 중요합니다. 자, 홈페이지 한켠에 페북마크가 있길래 박금자 씨의 페이스북으로 가는 링크인가 눌러봤습니다. 그냥 facebook.com 링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크 주커버그구먼. 그래서 제 담벼락이 뜨더라고요. 속았습니다. 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링크 가서 눌러봤더니 나 뜨면 진짜 이상하네요. 사실은. 예. 내가 이중인격이었어. 아, 결론은 파이트클럽이요? 그게 너였어? 홈페이지에는 박금자 씨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국회를 모두 출입하고 있는 유일한 한국 여성 언론인. 여기서도 쉼표가 들어갈 자리에 마침표를 쓰고 있어요. 따라서 이건 네 문장입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국회를 모두 출입하고 있는 유일한 한국 여성 언론. 이게 자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쉼표를 최소한 쓰지 않는다. 그러네요. 최대한 쓰지 않겠다. 쉼표 싫어하네. 어쨌든 이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읽히세요? 91년부터 쭉 여기를 다 출입했다는 의미로 보이죠? 블로그는 1년 4개월 전에 개설했지만, 네. 기사는 처음에 시작했지만. 그런데 홈페이지의 다른 항목에는 이제 수직선으로 타임라인을 그려놓은 짧은 소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뭔가 또 다릅니다. 2017년 3월 25일 띵하고 여기에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국회를 모두 출입하고 있는 유일한 한국 여성 언론인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건 같아요. 본인 홈페이지에 근거해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91년부터 쭉 출입 혹은 17년 3월부터 출입. 아 그렇구나. 블루투데이의 송고로 시작한 게 17년 7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자인 17년 3월설이 좀 더 맞아 보이죠? 그렇다면 91년은 혹시 커리어를 시작한 연도일까요? 타임라인에는 한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두 개 포인트밖에 없어요. 1993년 3월 25일입니다. 네. 스위스 제네바 미북 회담을 현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소개란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회담을 현장 취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잘렸나 보죠. 네. 93년에. 다시금 박금자 씨의 문장 스타일을 마지막으로 음미하시라고 그 부분을 따왔습니다. 특히 1993년 북한이 IAEA를 탈퇴한 후 핵 문제는 심각한 국제 이슈로 떠올랐을 때 USA 저널 코리아의 제니 박은 미국과 북한의 핵회담이 처음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미 북회담을 현장 취재했다. 미. 국제 이슈에서 이슈만 또 영어로 썼고요. 네. 그러고 보면 둘 다 3월 25일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스토리가 완성이 되죠. 자, 93년 3월 25일은 본인이 인생에 다시 없을 중요한 취재를 한 날이에요. 그리고 17년 3월 25일은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인 출입증 발급이 되었다는 스토리가 가능하죠. 이거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리어상 중요한 기점은 이 둘뿐인 것 같습니다. 왜냐? 타임라인에 이 둘만 포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아, 93년 취재하고 17년 취재 사이에 다른 사건이 없어요? 없어요. 뭐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찾았죠. 그렇죠. 맞아요. 이 소개란의 문장 여기에서 소속이 나왔습니다. USA 저널 코리아. 영문으로 적혀 있어서 저도 영문으로 검색해봤습니다. 또 속았습니다. 왜냐? 아까부터 접속해 있었던 박금자 씨의 블로그 이름이 USA 저널 코리아였습니다. 이 비슷한 거 저희가 대선 데이터 센트럴에 할 뻔했죠. 네. 꽤 많이 만났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릿속이 아득해지며 설마 이 홈페이지 블로그를 93년부터 운영해 온 거냐? 93년이면 PC통신이? PC통신은 된 지 좀 됐고요. 네. 그러니까 PC통신의 전성시대예요. 자, 93년은요.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해이기도 하고요. 최초로 대중적 성공을 거둔 그래픽 웹브라우저 모자이크가 개발된 해도 93년입니다. 즉, 넷스케이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오기 전입니다. 네. 야후가 처음 나온 게 94년입니다. 즉, 홈페이지가 93년부터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USA 저널 코리아라는 언론사가 있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한데요. 그런 기록은 현재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저의 의심은 계속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의 경우도 그런 경우들을 좀 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언론사 홈페이지를 1년에 몇만 원을 서버를 해가지고 누군가 구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놔서 뿌린다 이런 기사를 그러면 그 어르신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확대됩니다. 원문으로 쓰입니다. 여기까지 추적한 결과를 대충 정리해보면요. 박금자 씨는 자칭 재미 언론인이고요. USA 저널 코리아라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밌긴 하다. 여기서 쓴 글을 블루투데이라는 언론사에 송고하고요. 커리어에서 중요한 사건은 딱 둘입니다.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93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현장 취재한 것. 그런데 잔느박 혹은 제니박 혹은 박금자로 찾을 수 있는 과거 기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어디 소속으로 취재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취재했는지도 알 수 없다. 네. 그럼요. 그리고 커리어의 다른 주요 사항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의심할 거리는 넘쳐나는데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딱히 없네요. 모든 과거가 안개 속에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거리가 많다는 말만 해야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루투데이라는 언론사가 어떤데요? 아니 뭐 뉴스타운 뉴예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블루투데이 관계자 여러분. 네. 뉴스타운 관계자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저희가 명절이 되면 이런 기사들을 종종 소개를 해드려요. 그 전에 뭘 했는지 알 수 없으신데, 네.
이 언론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언론사에 오피니언이나 기사 같은 것들을 계속 송고하고 기고하고 계시고 아무리 봐도 이분의 커리어를 언론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알아보기가 좀 힘든데 문장은 불안정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내용의 연결성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명절에 이런 기사를 읽는 우리 가족 구성원을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기사 읽기 놀이의 클래식이죠. 네.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래. 그러면, 이 기사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끝내면 젊은이가 또 나를 무시하는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블루투데이는 재밌네요. 블루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중립을 지키나 사상적인 중립은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치와 사상이 달라? 그건 제가 안산에 예전에 살 때 나이트 앞에서 붙어있던 문구를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나이트에서 사상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아요? 아니요. 잘생겨도 못생겨도 상관없지만 옷은 잘 입어야 된다. 그건 매우 중요하죠. 그건 아무리 말을 해도 쳐 들어먹진 않더라고요, 친구들이. 네, 코디네이션 수호. 이런 이야기였다. 네. XSFM입니다. 초미세먼지까지 확실하게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명절과 입학, 졸업 선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액세스몰에서 전용 특가를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후안 과이도 대통령은 지서 씨와 플랜이 후안 임시 과이도 임시일 것이다. 이분은 임시 이름을 버리고 곧 지서 씨와 결혼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후안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런. 무자비한, 묻지마! 무자비한 질서가 난무하는. 그 질서씨는 굉장히 성격이 무자비하시다. 피도 눈물도 없다. No mercy. 임시 과이도 임시. 그리고 보수 우파의 리더는 이 박금자 씨와 함께. 기사를 보셨습니다. 시간 다 썼네요. 이 마지막 기사 해야 되겠네요. 이건 금방 가겠네요. 윤세민 에디터가. 네. 네, 오늘의, 이번 설의 마지막 기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제목 바로 볼까요? 네. 네. 15시간 쪼개기. 점주, 이젠 내보낼 수밖에. 점원, 언제 잘릴지 몰라. 국민일보. 2019년 1월 4일 4시 3분. 손재호 기자. 범법자가 안 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가족 같은 직원을 내보내는 수밖에요. 우리는 익숙하죠. 이 기사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도 짐작이 다 되고. 내용은 다 파악이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지도 짐작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게 큰 따옴표니까 직접 인용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중구와 서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4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아르바이트생 4명을 일찌감치 내보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주휴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거짓말이죠. 네. 지금은 아르바이트생 2명만 두고 있다. A씨는 대신 부인이 편의점 일을 돕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이 이번에 생긴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0대 A씨가
정말로 범법자가 안 되려면 방법이 없어요라고 말했을지는 두고 봐야죠. 네. 네. 보죠. 국민일보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중구에서 편의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인터뷰한 결과 양측 모두 지난해보다 10.9% 오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번에 포함시킨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분리를 안 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편의점과 식당이에요. 편의점 및 식당이요. 두 개 한다는 뜻은 아닌 거죠? 제가 다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알아봤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알아본다는 거죠. 제가 아는 이상 중구에는 그 고속도로 휴게소는 없기 때문에 네. 네. 고용인은 인건비 부담을, 피고용인은 근무시간 단축이나 해고 우려를 호소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갑작스레 직원, 아르바이트생 숫자를 줄일 경우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이 떨어질 것이 뻔해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니까 기자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지 다 짐작이 가죠. 그죠. 네. 그리고 물론 우리도 이게 손희상 선생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급격한 임금 인상은 보통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이 문제에 있어서 최저임금 그 인상 관련 보도에 있어서 왜 언론사들에게 염증을 느끼냐면 그걸 무조건 돈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짜증나는 거지. 네. 예, 여튼. 그리고 주휴수당이 이번에 생긴 것처럼 계속 호도를 하고 있죠. 맞아요. 네, 이건 알바몬이 본인의 권력으로 이미 진작에 퍼뜨린 바 있죠. 맞습니다. 돈 받고 쉬라고. 네. 그리고 기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지 다 짐작이 가고 이제부터 사례를 찾아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찾는데 성공했는지 우리도 기자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38년째 복요리 전문점을 하고 있는 B씨, 60살은 인건비가 크게 올라 직원들을 줄일 수 있겠다는 질문에 힘들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유도신문을 했는데 실패. 정직한 기자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인건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직원들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줄일 수 있겠다? 친한 거죠. 기자가 60세일 친구일 가능성을 예측해봅니다. 아, 이거 존댓말 안 했다? 네. 줄일 수 있겠다? 친구끼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장 앞뒤가 의미상으로 잘 맞지 않죠.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겠다 정도가 맞는 표현이죠. 그죠. 이 표현은. 그러면 권한 거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크게 올랐는데 직원 한번 잘라보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 아니야. 직원들을 줄일 수 있겠다? 좋겠다. 부럽네. 그러니까 유변사 PD 많이 하는 말이죠. 부럽다. 그는 음식 만들고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바뀌면 그 맛과 질이 떨어져 손님들이 대번에 안다며 임금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을 자를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기는 복집이에요. 그리고 38년이나 했으면 노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잘 하는데. 그리고 복집은 사람을 바꾸기가 힘들죠. 저 잘못하면 독 먹고. 육개장 수육으로 유명한 음식점 사장 C씨, 53살. 또 직원 13명 중 한 사람도 내보낼 생각이 없다. C씨는 나와 함께 20년 넘게 일한 사람들이라며 이분들 없이 장사할 생각은 안 해봤다고 했다. 또 실패했습니다. 네. 되게 선찰적인 것 같아. 자기 실패 사례를 계속. 혹시 그리고 기자는 데스크에 화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답을 안 해준다 어쩌란 말이야 이러면서. 그는 우리는 그나마 사정이 다른 곳보다 나은 편이라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럼 가게를 잘못 찾아갔네요. 네. 가뜩이나 형편이 좋지 않은데 최저임금 타격까지 받은 곳들은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 한마디는 다행히 받아온 모양이에요. 그럼 계속 물어본 거네요. 그럼 딴 가게는 어떨까요? 힘들겠죠?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이런 인터뷰 받아보셨어요, 혹시? 거리에서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에 쓸 거라면서 인터뷰를 잠깐 해달라고 전 2번 정도 받아봤는데 되게 유도해요. 유도한다? 네네네. 답변을? 네네. 그거는 알고 있죠. 보통 교양 프로로 분류하는 6시내 고향 같은 스타일에. 네. 이런 프로그램들은 보통 그 작가와 이제 AD들, 좀 이제 연차가 오래 쌓이지 않은 PD들이 나가서 이런 말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면 돼요. 라고 말한다고요. 예. 저도 옛날에 무슨 청년이라서 뭐 취업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프리랜서라서 안 힘든데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해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 입맛대로 떠들면 다 잘린다고. 따라서 이 기자는 꽤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게 근데 이렇게
자기한테 필요한 사례를 찾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취재 능력 부족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은 38년과 20년 넘게 잘 하고 있는 데를 찾아갔다는 게 바보죠. 그렇죠. 네. 서울 시내에 노포를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선택이다. 노포의 경영 비법이 그거잖아요. 직원이 변하지 않고 네. 일관된 서비스와 일관된 품질인데 왜 거기에 가서 이걸 또 물어보고. 맞습니다. 편의점과 외식업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 30% 정도다. 인건비 비중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커서 매출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수익 악화는 불가피하다. 편법인 쪼개기 고용에 눈을 돌리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쪼개기 고용을 얘기하는데 아까부터 말했지만 주휴수당은 이번에 생긴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쪼개기 고용이 그러니까 주휴수당 때문에 쪼개기 고용이 들어가려면은 이 편의점 업주는 가공할 만한 상여금을 줬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나 편의점 알바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여금 400% 정도를 줬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엔 쪼개기 고용 사례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기자와 함께 찾아 나서겠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점주 D씨는 3일 한숨을 쉬며 쪼개기도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손해라 고민이야 라고 말했다. 쪼개기 고용은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게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고용하는 것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D씨는 한 점포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사정도 훤히 알고 서비스 정신도 좋다며 이런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는 것이 편해 쪼개기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패했죠. 지금 번번이 문전박대죠. 네. 쪼개기 사례도 지금 못 사실 찾았습니다. 모든 사장님들은 그런 질문할 거면 썩 나가세요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이 정도면 성공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정직한 기자. 좋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콜이 자영업자 240명을 상대로 2019 최저임금 인상 영향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기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이들이 17.8%에 달했다. 많지 않네요? 응. 그러니까 이게 바뀐 제도에 맞춰서 하겠다는 사람이 82.2%잖아. 많이 잡으면 그렇다 이거죠. 네. 안 쪼개고 할래 이러면서. 아니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줄인다면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쓰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직자가 이만큼 생긴다면. 아니 그리고 이 240명이 그 신뢰도가 높은 표본인지는 뭐 다른 문제니까요. 네. 샘플이 너무 적죠, 사실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도 임금이 올라 좋으면서도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 가설을 하나 또 세웠어요. 그렇죠. 네, 세 번째 가설이죠. 이제 실험해야죠 또. 네, 알바생들도 불안해하고 있지 않을까. 난 이 사례를 또 한번 찾아 나서 보자. 비록 3번 정도 문전박대 당했지만. 네. 3년째 같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 씨는 눈치는 약간 보이지만 최저임금이 올라 너무 좋다며 점주로부터 아직까지는 쪼개기를 하자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썩 나가시오. 3년째 아닌데요? 편의점에 와서 하면 진짜 성실한 그죠. 거잖아요. 그리고 다 맡겨놔도 된다는 얘기고. 저는 1년 이상 그렇죠. 못 버텼거든요. 그리고 3년을 일했는데 최저임금을 받을 리도 없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박모 22씨는 아직까지는 쪼개기를 하자 그만두라는 말은 없었는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잘리면 아르바이트를 또 구해야 하는데 요즘은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 걱정이다 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것도 실패하고 마지막 한마디만 겨우겨우 받아온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세웠던 가설이 점점 더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도신문을 해서 받아냈죠. 네. 처음에 했던 말은 그만두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쪼개기도 얘기가 없고요. 네. 하지만 이 알바생 인터뷰이께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자 기자가 점점 웃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아니 이제 그래도 혹시 잘릴까봐 부담이 되진 않으세요? 별로 안 그런데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당신 잘리면 망한다니까. 잘리면 불안하겠죠. 근데 안 잘렸어요. 잘리면 불안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실제로 저 인터뷰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 과정이 많겠죠. 많겠죠. 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아까 저희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저희가 말씀드린 에어팟 사례처럼 사례를 지어내지도 않았고 맞아요. 취재도 다녔고 정직한 기자다. 네, 가설은 세운 게 모조리 실패하긴 했는데 그렇죠. 장대한 실패의 기록이죠. 네, 그 실패를 전부 다 솔직하게 전달을 했고 이거 되게 SNL 같아요. 네. 취재 나갔는데 다 딴소리해.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여러모로 재밌고 귀엽다. 그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이거는 되게 사소한 건데요. A, B, C, D, E까지는 이 5분은 영문으로 썼는데 마지막 분은 박모 씨예요. FC는 이상하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이가 다른 분들은 다 있는데 D와 EC는 적혀 있지 않아요. 아, 맞아요. 취재하다가 빼먹은 거죠. 나이 안 물어봤어. 이런 상황. 그죠. 네. 근데 이제 다 이렇게 보고 제일 궁금한 거예요. 마지막에 범법자가 안 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가족 같은 직원을 내보내는 수밖에요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없죠. 없어. 이게 이 말을 들을 줄 알고 취재를 떠났는데 이 말을 못 듣고 들어왔어요. 따라서 이 말을 한 사람은 사장님이다. 국민일보에. 서두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국장님이다. 아니면 지능형 안티. 뭐? 회사나 아니면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이렇게 모순되는 기사를 쓰는 거죠. 시간이 04시 3분에 올린 거 보니까 네. 밤샜네요. 밤샜어요. 쓰느라. 야왕을 추천합니다.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취재는 다 실패하고 실패는 장대했고 앞뒤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매체 특성상 굉장히 그 양심적인 기자들이 많은가 보네요. 네. 거짓말 못하겠고. 네. 지능형 안티라는 계산이 맞아 들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는 데스크의 생각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그죠. 기사 기획과 매우 다른 취재 결과가 나왔죠.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관성에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는 마음. 그렇습니다. 그게요, 이런 식입니다. 물론 기업들이 언론사를 후원해 줍니다. 후원이 아니라 광고 구매라는 이유로요. 근데 광고를 구매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술이나 한 잔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술 한 잔 하는 자리에서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과 회사의 홍보이사나 상무들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우리 회사 요새 뭐 잘 나왔고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다. 물론 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겠지만 사실 내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주안점은 이런 거다. 라는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러면 회사 물건 좋은 얘기나 회사 오너가 잘못한 게 없다. 이 정도만 빨아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요 일간지들, 회사로부터 광고를 많이 받는 수주하는 주요 일간지들은 세태를 이야기하죠. 기업하기 좋은 사회가 점점 안 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메시지는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이걸 받았을까? 경총한테 받나? 정경련한테 받나? 아닙니다. 이것도 다 술자리에서 듣는 얘기라는 거죠. 요즘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히 이제 그런 기사를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요즘은 문제인식을 나누겠죠. 그렇죠. 요즘은 프랜차이즈 해봐 돈 못 벌어. 왜냐면은 점주들한테 다 주라고 법이 바뀌었거든. 그러면 이 기사가 올라간 다음에 이 기자의 상관 중 한 명은 속이 끓고 있겠네요. 아니죠. 겉에도 끓고 있을 수 있어. 왜냐면은 광고주들한테 맞았든지 취재 실패했잖아. 맞아.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복집 어디냐고. 혹은 경총 관계자가 나와서 이걸 하나하나 윤세민처럼 읽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봐 실패했잖아. 또 실패했잖아. 이걸 내보내? 이 복집은 가볼만 하죠. 이 정도면은.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맛있을 것 같으니까 그 복집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뭐 신용도가 있는 집 아니겠어요? 네. 그래 언론사들 그 얘기 많이 하는 게 언론사가 결국엔 시내에 되게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재 범위가 다 시내예요. 시내로 나가요. 네, 맞아요. 멀리 안 가니까 결국 이런 사례 나오는 거죠. 그래도 왜 시내 쪽에서 버티는 데는 다들 저력이 있거든요. 식당들이나 편의점들도 그 변두리에 있는 데하고는 아예 맞아요. 시내에 있는 편의점들은 그래서 보통 자기의 반경 100m 이상 안 나가고 다 걸어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국민일보니까 다리만 건넜죠. 그러니까. 버스 타고 한 8정거장, 9정거장 갔을 겁니다. 중구와 서대문구니까 다리 건너서 살짝 넘어간. 그럼 알 수 있네요. 이 기자는 저 한겨레 본사 근처에서 복집을 갔을 겁니다. 네, 이런 현장 취재 기자의 애환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설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올라가고 내려오시는 길에 시간 잘 쓰셨길 바라고. 예. 그리고요, 이게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운전은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하죠? 보통은 손이 있죠? 저희가, 링크를 나열해드리니까, 예. 링크를 확인을 하시고, 특히나 JNNE 박 씨의 사진들은, 그래픽, 예, 전문가 여러분들. 네. 제보를. 네. 많이 확인을 해봐 주시고. 네, 저희는 크로마키를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수석은 고개를 어떻게 들었는가? 쳐들었는가? 세웠는가? 에 대한 견해들로. 남은 돌아가는 길을 대화로 채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03회를 접습니다. 권소의 성우 언제 또 볼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 명절 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길었죠. 아니에요. 나중에 또 만나 뵐게요. 네. 농축산인과 덕질인과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